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준의 신경안과. 오늘은 눈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안과 질환, 노년에서 눈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신경안과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앱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사진을 올리면은 이 앱에서 인공지능으로 합성해서 마치 90년대의 졸업사진 스타일로 만들어준다는 앱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 사진 느낌이 나시나요? 우리가 옛날을 회상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한 또 아쉬움과 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우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피부도 처지고 또 근육의 힘도 약해지고 또 혈관도 동맥경화도 일어나고 좁아지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은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이제 노안입니다. 노안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신경안과 클리닉에 어떻게 오시냐면요, 잘 안 보여요 선생님, 그리고 눈이 무겁고 피로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오십니다. 환자분들께 증상을 잘 물어보시면은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핸드폰 글씨, 컴퓨터 글씨, 또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자꾸 이거를 보려다가 하다 보면 눈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이 쓰여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노안의 원인은 이제 조절력이 약해지는 건데요,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보체, 눈의 수정체를 수축시켰다가 얇아졌다 하게 하는 요 선보체 근육이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멀리 있는 물체를 점점 가까이 오면서 가까이 볼 때는 요 선보체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고 요 수정체 렌즈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굴절력이 높아지고 뒤에 있는 초점을 앞으로 당겨올 수 있는데요, 노안이 발생하면은 이 선보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책이나 뭔가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조절력이 약해지는 현상은 우리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급속도로 나빠져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나이 말고도 당뇨나 비뇨 같은 전신질환, 여러 가지 정신과 약들, 또한 이제 눈이나 머리 외상,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안의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수술적 치료가 있고요, 하나는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경이죠. 다초점 안경이나 아니면 가까운 것만 볼 때 쓰는 돋보기 안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이런 피놀 렌즈라고 하는데, 가까운데 사진을 찍을 때에는 조리개를 좁히죠. 조리개를 작게 하면은 초점 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에 초점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렌즈인데, 렌즈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피놀 작은 구멍이 생기고 주변이 어두운 이런 렌즈를 한쪽만 낍니다. 가까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런 약물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이미 외국에서는 시판이 되고 있고요. 필로칼핀이라는 동공 수축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렌즈 대신에 동공 크기를 작게 해서 초점 심도를 증가시켜서 가까운 거를 잘 보게 해주는, 도와주는 노안 안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수술적인 방법에서는 이런 피놀 렌즈를 눈의 맨 앞에 차 유리창 같은 각막에다가 끼워 넣어주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인레이 수술이랍니다. 인레이 수술이 있고, 백내장과 노안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빛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초점을 여러 군데 맺게 해주는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내사시인데요, 특히 이제 나이랑 연관돼 있어서 나이 관련 내사시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신경과 클리닉에는 이렇게 오십니다. 선생님,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선이 둘로 보여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집까지 오는데 이것 때문에 한눈을 감고 운전을 하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오십니다. 자세히 이제 물어보시면은요, 책 볼 때는 한 개로 잘 보이는데 이제 주로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외안근이라고 합니다. 외안근이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외안근은 내직근이 있고 외직근이 있으면 두 개가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 이 눈이 똑바로 앞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 특히 근육에서 눈을 바깥으로 당겨주는 이 외직근이라는 애가 점점 힘이 빠지면서 밑으로 점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이 드시면은 흔히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눈꺼풀도 좀 꺼지고 눈꺼풀도 좀 내려오고 윗눈꺼풀 고랑이 또 있고요.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 속에 있는 근육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젊은 사람의 MRI 모습인데요, 요건 눈이고 요 주변에 도넛처럼 생긴 것들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직근과 외직근이 수평성살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외직근이 밑으로 처지고 있죠. 내직근에 비해서 외직근이 밑으로 처지면서 옆으로 눈을 바깥으로 당겨주는, 벌려주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가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볼 때는 눈을 보통 이렇게 점점 모아주죠. 그래서 눈을 모아주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는 한 개로 보는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멀리 볼 때는 거꾸로 눈을 이제 펴줘야 되죠. 이 눈을 바깥으로 벌려주는 외직근이 밑으로 처지면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을 벌려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눈이 안 벌어지니까 멀리 있는 차선을 볼 때나 이럴 때에 중앙선이 두 개로 보이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나이 관련 눈벌림 부족, 눈이 잘 안 벌어진다 해서 내사시, 눈이 안으로 몰려있는 사시다 해서 나이 관련 눈벌림 부족 내사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경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수술이 있는데요. 안경은 대표적인 것이 프리즘 안경입니다. 이 프리즘 안경은 일반 안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같이 좀 도톰한 안경이 있습니다. 프리즘의 원리는 빛을 꺾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사시가 있는 만큼을 바깥에 프리즘을 넣어서 빛을 꺾어줍니다. 몰린 만큼을 안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직근이 약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눈 근육은 고무줄입니다. 우리 고무줄도 늘어나고 약해지면 어떡하나요? 어머니들이 잘라서 다시 꼬매주죠. 꼬매주면 다시 묶어주면 팽팽해지는 것처럼 약해진 외직근을 일부를 잘라서 다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눈을 벌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 이런 사시가 교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은 아주 어렵거나 큰 수술은 아닙니다. 국소마 치료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당일로 왔다 당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세실하시는 뇌졸중도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무려 2050년, 30년 뒤에는 인구의 40% 가까이가 6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나이 관련 노령화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뇌졸중이고요. 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5% 정도가 이런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이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흔하면서도 또 중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뇌졸중을 앓으신 분들의 한 절반 이상, 60% 가까이가 시각 관련한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맹이죠. 시야에 반만 보이고 반이 안 보입니다. 어느 쪽 눈을 가려도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반맹과 같은 시각 증상들이 뇌졸중을 앓고 50%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 혈압 이 있는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하루 전부터 오른쪽 눈이 이렇게 검게 안 보였다 하는 증상, 한 5분 정도 안 보이고 다시 보였다는 증상이 3차례 반복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실제 이분을 보니까 안과 검사, 시력도 정상이고 눈의 압력도 정상이고 안저 검사 모든 게 다 정상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런 증상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 70세 남자 환자가 왼쪽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통증으로 이렇게 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런 분들이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가 이렇게 마비되는 증상으로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은 비욘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뇌졸중이 아니야 해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의심해서 아마 응급실로 바로 가실 것 같고요. 이런 데에 여러분들 이견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과성으로 시력이 깜빡깜빡 안 보이는 증상 우리가 그냥 안심해도 될까요? 안과에서 정상입니다 하니까 이거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쉬면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재밌는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Follow the Guideline, 우리나라 하면은 가이드라인 좀 원칙 좀 지켜주세요라는 말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하면은요, 이렇게 일과성으로 눈이 안 보이는 일과성 후감시라고 그러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무려 30% 가까이에서 다발성 뇌 경색이 관찰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국제 뇌졸중 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렇게 일과성으로 시력이 깜빡깜빡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안과 의사가 바로 당일날 진료를 보고요, 뇌로 가는 혈액이 안 통해서 나타나는 신호일 것이라는 의심이 되면은 바로 응급실로 보내고 24시간 안에 이런 영상 검사를 시행해서 뇌졸중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라는 것이 국제 뇌졸중 협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찍어보니까 목동맥이 굉장히 좁아져 있었고요, 목동맥을 넓혀주는 스텐트를 해서 증상이 좋았던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냥 돌아가세요, 괜찮습니다 해서 돌아왔다면은 이분은 목동맥이 막혀서 심각한 나중에 뇌졸중과 후유증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었던 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인데 60세 여자 환자, 이분은 시력이 아니라 시야, 3일 전부터 한쪽 시야가 이렇게 반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였다 하는 그런 시야 이상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을 실제 안과에 갔더니 모든 것이 다 검사가 정상이었습니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오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3일 뒤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시야 증상이 아니라 오른쪽 상하지의 위압감, 마비가 되어서 오셨는데요. MRI에서 이렇게 뇌졸중이 관찰되셨던 분이십니다. 눈에 있는 증상들도 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뇌의 문제를 암시하는 심각한 전조 증상일 수 있는데요. B fast, 여기서 B는 밸런스, 어지러울 때, face는 얼굴에 안면 마비가 있을 때, 또 A는 arm, 우리가 팔다리가 마비가 있을 때, S는 slurred speech, 뭔가 말이 잘 안 나오고 말이 어눌해질 때, E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눈 증상, 한쪽 눈이 깜빡깜빡 안 보이고 시야가 안 보일 때 그런 눈 증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혹시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 반드시 또 우리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시신경 병증입니다.
허혈은 말 그대로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시신경 병증은 피가 안 통해서 시신경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그런 성인병이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이 갑작스럽게 한눈에 통증이 없으면서 시력이 안 보이고 특히 시야 이상, 저한테는 좀 아래쪽이 선생님처럼 잘 안 보여, 아래쪽에 뿌옇게 보여, 이런 시야 이상을 주소로 응급실로 오시거나 외래로 오시게 됩니다. 눈에는 이렇게 시신경이 있고요. 시신경은 눈에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그런 전송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 시신경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세한 혈관들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막히면은 시신경이 부어오르면서 갑작스럽게 아래쪽 안 보이는 그런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또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겠고요. 이 문제가 한눈에 주로 오지만은 또 반대쪽 눈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률은 15%라는데요. 굉장히 그럼 두 눈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연을 하시고 또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왜 비만하신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식단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좀 이견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피린을 드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는 시각 관련 알츠하이머입니다. 여러분들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가요? 인지기능 저하 아니면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뇌의 위축에 의해서 서서히 이런 뇌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도 올 수 있습니다. 후두엽의 뇌가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시각 관련 알츠하이머, 다른 용어로 우리가 후두 피질 위축증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어떻게 오시냐면요, 기억력과 뭐 인지기능은 비교적 괜찮은데 안 보인다 오시고요. 뇌의 시각 피질을 침범하기 때문에 한쪽 시야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쪽 시야는 살아있기 때문에 잘 보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시각 관련 알츠하이머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뇌가 있으면 이쪽에 후두엽이 보입니다. 후두엽에 이렇게 위축이 발생을 하고요. 요 반대쪽 시야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보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시력은 다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인지나 기억력은 괜찮은데 뭔가 빨리 읽고 쓰는 게 좀 안 된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환자분들께 이런 시계를 그려보세요 하면은 시계를 똑바로 숫자를 다 채워놓지 못하고 울퉁불퉁 그리다든지 복잡한 시공간 인지 능력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안면 실인증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분명히 이제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은 잘 읽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 친구의 얼굴이나 또 가족들의 얼굴은 한참 지나야 기억을 하고 처음부터 딱 못 알아보고,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이가 들면은 안타깝게도 눈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 있고 신경안과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육, 혈관, 뇌에 문제 생길 수 있는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가장 대표적인 거 선모치 근육 약화로 가까운 게 안 보이는 노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을 바깥으로 벌려주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차선이 둘러 보이는 눈벌림 부족, 내사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갖는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안 통하는 허혈성 시신경 병증, 또 뇌로도 피가 안 통하면은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조 증상으로 시각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시야가 안 보이든지 한눈이 깜빡깜빡 한 5분 정도 안 보이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두엽에 있는 이 시각 관련 시피질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야가 안 보이든지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 얼굴을 바로 못 알아보고 늦게 알아본다든지 하는 시각 관련 알츠하이머, 후두 피질 위축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화 신경안과, 우리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하면은 이런 병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